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을 윤석열의 뉴라이트 이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반국가 세력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 분명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말하고 싶은 이념은 바로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씨도 뉴라이트였고 최초 이 용어를 쓴 사람은 2004년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했던 이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을 그렇게 고집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동관은 뉴라이트를 잡아라 라는 칼럼에서 한나라당의 유일한 활로는 뉴라이트로 상징되는 이념의 중간지역으로 진출하는 길밖에 없는 듯하다 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뉴라이트의 개념의 시작은 이념의 중간지대, 시장보수, 실용보수라고 미화되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 박형준, 이후 안철수 등이 차용을 했죠. 하지만 이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 반공, 친일이라는 하드에 친일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추가로 낀 격입니다. 친일에 더 적극적이다. 현재 뉴라이트의 정신적 지주는 안병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법률적 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할 수도 없다.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의 뉴라이트 제작격인 이영훈, 유석춘 등이 입으로 똥을 싸고 이름은 정말 뉴라이트인데 친일 문제에 매번 부딪히면서 올드라이트보다 더 낡고 수구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용보수, 시장보수라는 이들은 왜 친일을 그렇게 추구를 하냐? 왜 더 적극적이냐? 바로 서열화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서 넘버 3 국가가 이들의 목표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런 국힘의 현수막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최근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윤석열이 했던 말을 줄인 것인데 한마디로 줄만 잘 서면 우리는 안전하고 잘 살게 될 거야, 이 소리입니다. 윤석열은 이 믿음을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동관 등 모든 관료들을 뉴라이트 사관의 인사들로 채워놓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올드라이트 정통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유승민의 말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내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며 뉴라이트 이념에 너무 경도된 듯 하다. 자, 유승민은 뉴라이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이 경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 자, 유승민 역시 과거 대구에서 뉴라이트 창립 활동에 참여한 바 있고 그의 정치적 아들인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 시절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70년 전에 있었던 친일파 관료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인식을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보수는 인물 중심으로 친박, 친이, 그 뒤에는 이념적으로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있는 것이고 이 둘의 차이는 크게 없는 가운데 굳이 둘을 나누자면 올드라이트는 반공에, 뉴라이트는 친일에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넘버 3가 돼야 되니까 서열화를 이루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뉴라이트 사과는 유시민 작가의 침팬지론과 맞닿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넘버 3가 되면 좋은 게 아니냐? 미국, 일본, 한국 1, 2, 3 이렇게 해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말처럼 됩니까? 그런 능지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볼까요? 이명박 정권은 뉴라이트 정권이었고 이후 박근혜 정권은 올드라이트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다시 뉴라이트 정권이 들어선 격이고 다시 올드라이트 세력이 정권을 이어받겠다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뭐냐? 이 정권들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제 채널에 유승민 지자분들이 꽤나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민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노동자, 자주. 자, 거부 반응이 좀 있을 겁니다. 왠지 좌파 용어 같습니다. 본인이 민족인데 본인이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소위 우리나라 보수층은 자기 부정이 있기 때문이죠. 거칠게 말하면 우리 민족은 안 돼, 약해, 그래서 어디 빌붙어야 돼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서열 속에 들어가자는 말에 동의를 하죠. 그게 유라이트, 오세훈, 박형준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지, 민생이 중요하지, 뭐 실용이 좋아, 안보가 더 중요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줄을 잘 서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의 줄을 서야 될 사람들이야.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민족, 자존, 자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표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진짜 보수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진보, 좌파라고 치부당하고 찬밥 신세입니다. 그래서 뭐 실용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외교적 성과들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K방역 1등? 왜 우리가 맨 앞에 서 있는 거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긍심을 느끼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민족의식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모든 게 추락하고 보니까 억울해집니다. 대놓고 일본의 속국이 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나라를 일부러 일본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인 것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민족적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애국심이 국뽕으로 폄하되는 나라죠. 그 약한 민족적 자존감을 타고 들어온 게 바로 뉴라이트다.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가짜 부수들은 나라를 지키는 대신 자신의 집값을 지키려 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힘당이 동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 서울 강동구 의회는 그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힘 소속 의원들이 그 결의안이 발표될 하루 전에 거기에 서명 날인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민주당 소속 이동 구의원에게 의총 전에 2명의 국힘 의원이 찾아와서 자신의 서명을 빼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중앙 눈치가 보이지. 하필 민주당 당론이잖아.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였으니까 반대했지만 이건 당론이 없어. 그러니 반대는 안 할 거야. 하지만 서명은 안 돼.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구의원은 이렇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국민들의 건강이 걸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 바꿨던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감히 동해도 동해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이 과연 독도는 우리 땅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까? 이렇듯 국힘당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증거보다 일본 땅이라는 증거가 많다. 우리가 일본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한다는 뉴라이트 사관에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 중인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서 윤석열은 반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가짜 보수는 넘버 3가 되자, 줄을 서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보수는 넘버 1이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홍범도 장군 논란으로 민족의 정체성은 물론 진짜 보수라는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진짜 보수의 태도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온이라고 믿습니다.